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함께 개평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 오래된 제국근을 구하는 방법이죠. 자, 열 개자에다가, 자, 그다음에 평은 평평할 평자, 그다음에 법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개평법이란 정의수인 평방근의 소수 표시를 구해가는 알고리즘이다. 개평이나 개평산, 개평계산이라고도 하며 평방근을 구함을 개평한다라고 한다. 개법이란 몇 근, 제곱근, 누승근을 이용해 계산하는 방법의 일종이다. 開閉法開平方 자, 이 개평법을 하기 전에 우리가 나눗셈 원리를 먼저 한번 세로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74를 3으로 나눈다면 자, 제일 먼저 이 10의 자리인 7이라는 것은 결국 70을 의미하죠. 이 70 안에 22라고 써서 6이라고 썼는데 얘는 곧 20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자릿수는 결국 70 안에 3이 20번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은 14에다가는 12번이 더 들어가서 24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쓸 때 한 자리씩을 내리잖아요. 나눗셈에서. 왜 한 자리씩을 이렇게 하느냐.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수가 여기에 몇 번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자릿수 하나만 넣을 때만큼만 추가될 수 있지 두 자릿수를 얘가 아,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만약에 1의 제곱은 1이고요. 뭐 3의 제곱은 9의 제곱은 81 이렇게 1의 자리 숫자가 되어 있다면 자 12의 제곱은 144가 될 테고 자 99의 제곱은 뭘까요? 자 801. 그래서 자릿수가 이렇게 네 자리로 늘어납니다. 네, 여기서는 한 자리에서 두 자리고요. 세 자리에서 네 자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자리 곱셈 354 정도 해볼까요? 자, 354 같은 경우는 1, 2, 5, 3, 1, 6 이렇게 되면 6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릿수가 이렇게 자릿수의 두 배만큼씩 자릿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보세요. 자, 여기서 자릿수가 하나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뭐가 늘어났어? 제곱해야 할 수가 자릿수가 하나가 늘어나면 결론은 제곱수는 뭐야? 자릿수가 두 개가 늘어납니다. 여기서도 9에서 자릿수가 두 개였는데 1로 되니까 자릿수가 네 개, 두 개씩 늘어났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세 자리는 결국 최대 자릿수를 해본다면 자 999 곱하기 999는 제일 큰 수가 999의 제곱은 자 99800 1 이렇게 돼서 6자리가 됩니다. 6자리. 그래서 제곱해야 할 수가 세 자리라면 6자리로 늘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한 자릿수는 최대 제곱수가 최대 두 자리가 늘어나고요. 자, 두 자릿수는 최대 네 자리가 늘어나고 자, 세 자릿수는 최대 6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자릿수마다 두 개씩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아까 세로셈 경우의 내용이었고, 개평법을 할 때는, 자, 소수점을 두 개씩 해줘야 되는 의미를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평법을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313.29를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개씩 자릿수를 끊으랬으니까, 일단 소수점 앞으로 두 개면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면 이 3에 들어갈 수 있는 제곱수 중에서 3보다 작은 거는 1, 4, 9 이렇게 되는 제곱 중에서 3보다 작은 거는 1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다 1을 써줍니다. 1을 써주고 그리고 두 개를 곱해서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숫자를 여기 밑에다 써줍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가 2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얘에서 빼면은 여기 숫자 2만 이렇게 남죠. 그리고 두 개씩 선생님이 자릿수를 두 개씩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1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세로 나눗셈처럼 하나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2가 내려와졌고 요 숫자는 원래 모르는 숫자야. 그러면 2 곱하기 네모에서 어떤 숫자를 곱해야 213 안에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니까 한 7 정도. 8이 되면 얼마예요? 88, 64에 8이 16이니까 6을 더하면 이 숫자가 넘어버리죠? 220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8은 안 된다. 그래서 7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7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벌써 얘가 10의 자리의 제곱수가 되는 형태로 여기다 써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곱해서 써주는 거기 때문에 한 자릿수만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벌써 들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릿수가 이렇게 내려와야겠다. 그리고 요렇게 27과 7을 했으면 아까처럼 다시 얘를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34가 되죠. 34에서 또 네모칸을 이렇게 치고 네모칸을 치고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자, 두 개를 빼면 24가 되죠. 거기에 숫자 두 개를 더 내려오면 두 자릿수 내려오면 29. 그래서 2429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갈 숫자를 또 써보면 8을 만약에 넣으면 되면 83, 24니까 벌써 넘어버리죠. 그래서 7을 넣게 됩니다. 7을 넣으면 73, 21에 74, 28이니까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다음 숫자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0이 돼서 더 이상 얘는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쓸 때 7을 넣고 소수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동된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7이 나왔으니까 숫자를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되고 여기는 2를 이렇게 써주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를 선생님이 다 써놨는데 몫이 제곱이 되어야 할 수이므로 제곱수가 4자리라면 제곱수가 지금 4자리라면 되어야 할 숫자는 3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 2자리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2자리씩 10의 제곱은 수가 2자리라면 10의 자리의 제곱은 100의 자리 이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요 이야기를 한 이유는 2개씩 자릿수가 늘어나는 계산법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근데 왜 여기서 굳이 얘 똑같은 수를 이렇게 더하나요? 똑같은 수를 왜 더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을 생각해 보시면, 자, 얘는 a 제곱하고 그 다음에 b 제곱이 되고, 예, 요 중간 계수가 2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수를 두 번 더했다. a, b를 두 번 더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 세 자리 자연수 A, B, C를 생각해 봅시다. 얘는 A, B, C가 자릿수예요. 얘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그 다음에 얘는 1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의 제곱수를 표현해 본다. 그러면 A, B, C의 전체 제곱 해보면 실제로 얘로 연산 형태로 쓰려면 얘를 전부 모두 1의 자리 A, B, C를 모두 1의 자리 자연수 또는 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 A는 물론 0이 아니겠죠.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를 연산 형태로 쓰려면 100 곱하기 A, 10 곱하기 B 플러스 C의 제곱으로 얘를 바꿔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제곱해 보면 만 A 제곱 그래서 우리 세 자릿수 제곱 공식 이 세 개가 있을 때의 완전 제곱식 제곱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제곱 곱셈 공식으로도 기억해도 되고 또 실제로 그냥 두 개를 곱해서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에 만 A 제곱, 그 다음에 100A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제곱 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2를 곱하니까 2000AB. 자, 두 개를 곱해서 2를 곱하니까 20BC, 두 개를 곱해서 2를 곱하니까 200CA가 됐어요. 자, 그런데 얘를 보시면 처음에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한다고 그랬다면 자, 이 맨 앞자릿수가 얘가 될 거 아니에요? 자, 맨 앞자릿수에서 어떤 제곱이 들어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에다가 우리가 a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처음에 얘가 어떤 수가 이렇게 써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수는 결국 a, b, c의 제곱이 되는 수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이 숫자에서 얘를 이렇게 두 자리씩 끊어서 맨 앞자리에 있는 요 자리 숫자를 얘기할 때 자, 얘는 처음에 A가 들어갔다 하면은 벌써 두 자리 끊었으니까 여섯 자리가 앞에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에 곱하면 여기가 A 제곱이 되면서 얘는 벌써 여기 숫자상으로는 뭐 이 숫자로 빼주는 요 숫자상으로는 벌써 뭐야? 뒤에 공 4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A를 써주는 순간 얘는 뭘 빼준 거야? A 제곱을 빼준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면 여기가 2A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2A가 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여기에다 숫자를 하나 더 쓰랬어. 그럼 여기에도 어떤 숫자가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두 개씩, 두 개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 자, 그랬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A의 숫자에 뒤에 숫자가 하나 더 붙으니까 이 A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벌써 10의 자리 숫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2A 더하기 2A 곱하기 10이 되고 여기를 만약에 B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얘가 B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를 이렇게 둔다면 B가 되는데 자, 그럼 얘를 두 개를 이제 곱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2AB 곱하기 2AB 곱하기 10에다가 10을 B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B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미 B는 뭐야? 10의 자리 숫자가 된 거죠. 여기 이 숫자가 또 하나 올 테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로 보면 10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도 여기서 실제로 10을 더 곱해준 숫자가 되겠죠. 얘는 2AB에다가 B를 곱한 건데 실제로 여기도 10이 더 들어가 있어야 되고 밑에도 10이 더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챙겼으니 얘는 얘를 다시 쓰는 게 뭐예요? 2a 곱하기 10 플러스 b를 써줘야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그게 바로 얘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얘를 또 이 숫자에서 뺀다 그러면 요 숫자가 되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 요렇게 더해 주시면 얘는 벌써 2a에다가 2AB에다가 또 B를 더한 꼴이 되겠죠? 그러면 이 AB는 여기는 10의 자리, 여기는 1의 자리니까 지금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 놓고 여기다 C를 곱한 거니까 역시 여기다 C를 놓고 여기다가 이제 놓고 여기에다가 C를 또 곱해서 다시 또 밑에다 C를 넣은 거니까 얘는 그렇다면 이 숫자로 하나 늘어남으로써 C를 하나 더해 줌으로써 이 앞에 숫자들은 자릿수를 한 칸씩 이동한 꼴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한 개에다가 뒤에 거 두 개를 100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얘가 자릿수에 맞게끔 숫자가 형성이 되고 얘를 C를 곱한 것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빼면 0이 될 테니까 결국 이렇게 나눗셈을 이렇게 새로운 개평법을 썼을 때 여기에 쓰여지는 숫자가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쓰여지는 숫자는 요 숫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끝에 쓰여지는 숫자는 요 숫자들이 되고 그다음에 위에 쓰여지는 숫자를 생각해 본다면 자, 위에 쓰여지는 숫자를 생각해 본다면 자, 여기 C에 해당하는 것은 얘 C가 되는 거고 자, B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B가 되는 거고요. A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A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B, C가 이 위에 써져 있는 거고 여기 곱해 이 전체 각 항들의 숫자들은 요 밑에 이렇게 뺄셈으로 빼주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전체 숫자에서 이 뺄셈을 빼면 0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평법의 원리를 여기 써 있는 숫자와 실제 몫을 구하는 숫자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 봤어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얘는 얘가 되고 얘를 곱하면 실제로 얼마입니까? 2000 AB가 되겠죠? 2000 AB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것만 하면은 100 AB 여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먼저 곱하면 얘는 2000 여기 하나 둘 셋 2000 AB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얘는 100이니까 100 2의 제곱이니까 얘는 얘가 되고 자 얘는 2000 왜 200이 됐나요? 하나, 둘, 셋, 세 개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보시면 얘는 C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면 C의 제곱이니까 얘가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20BC가 되니까 얘가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곱하면 200AC가 되니까 얘가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의 제곱수를 다시 이렇게 배열해서 더한 값이 되네요. 그래서 개평법은 이 밑에 있는 형태대로 다시 나눠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자릿수를 기준으로 해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요 숫자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19525 그래서 이렇게 평법으로 해보겠다. 자, 그러면 두 자리씩 끊으려 했으니까 요렇게 돼 있고 소수점은 여기에 찍혀 있네요. 소수점은 여기에 찍혀 있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10일 안에 들어오는 숫자는 10일 안에 들어오는 숫자는 3, 3은 9네. 그러면 3 곱하기 3은 9다 이렇게 써주시고 더한 숫자를 여기다 쓰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빼면은 290이 되겠네요. 그쵸? 290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네모칸을 이렇게 치고 네모칸을 치고 자, 요 네모칸에 같은 숫자가 들어가면서 곱해서 290에 가까운 숫자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6, 4, 24니까 6, 5, 30이니까 30이 되면 안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4를 넣고 4를 넣으면 더하면 68이 되고 네모를 다시 치고 곱한 걸 이쪽에 써줘야 되니까 4, 4, 16에다가 25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된 거에서 자, 두 개를 빼주시면 얘는
3, 4, 그 다음에 두 자릿수가 내려오면 2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4가 됐으니까 여기 4 이렇게 써주시고 빼먹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네모 안에 숫자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3000이 지금 넘죠? 그럼 5, 6, 30이니까 5 이상 일단 돼야 되겠네. 그럼 5, 8, 40이니까 5가 돼도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5 넣으면 똑같이 3425가 돼서 얘는 0 이렇게 되고 여기에 5가 되겠네요. 결국 119025라는 숫자는 뭐야? 345의 제곱이란 숫자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걸 보신다면 이 9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요 숫자가 되겠죠. 3의 제곱에 대한 숫자가 되는 거고 요 파란색 요거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b가 4일 때 256, 00 요 숫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3, 4, 2, 5에 해당하는 숫자는 바로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3, 4, 2, 5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자, 여기가 3, 4, 2, 5인데 자, 3, 4, 2, 5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2 곱하기 지금 A가 3이죠? 그럼 3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또 100이 되겠네요. 10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곱하기 그 다음 B는 4니까 4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10을 곱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C는 5니까 5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해주시면 얘는 600이 되겠네. 그리고 얘는 얼마? 80이고 얘는 5겠죠. 그래서 685가 되겠네요. 685 곱하기 여기 5니까 당연히 얘가 되겠죠. 685는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고 이 64라는 숫자는 그럼 결국 무엇일까요? 얘도 보시면 여기에 그러면 이 숫자를 보면은 2a 2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얼마야? 여기선 4죠? 4. 자, 요 숫자가 얼마예요? 64죠. 거기다가 10을 곱하고 왜냐면 자릿수가 뒤에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자릿수가 여기는 원래 두 개가 더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릿수를 더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거기다가 뭐를 곱해야 돼? 다시 B4를 곱한 게 B4를 곱하면 64 곱하기 4를 한 게 25600이니까 요 숫자 전체는 바로 25600이 되죠. 그래서 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표시해 보자면 지우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 바로 64라는 64라는 요 숫자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 그리고 이 전체 숫자는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전체 숫자는 이 전체 얘를 의미하는 거고 바로 요 앞에 숫자 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이랬나? 자, 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C는 바로 얘 C가.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직접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숫자를 넣어보면서 해보는 게 좋아요. 누군가가 설명해 준다기보다도 본인이 만약에 이런 테크닉을 한번 배웠다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루트 n의 값을 주었는데 얘는 x의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이 x를 구하여라.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제곱근을 구하라고 빨리 구하는 방법. 그러면 아까 생각해 봤듯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 루트 n에 되었을 때 여기에 제일 먼저 어떤 제곱수가 들어올 것이냐? 그 제곱수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 제곱수가 만약에 a의 제곱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얘를 두 개를 빼서 두 개를 뺀 거에 다시 a를 쓰고 2a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a가 다시 또 여기로 들어올 수 있으니 얘를 다시 또 2a로 나눈 값을 한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근사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루트 n에 한다면 이 a는 이 n 제곱수가 될 수 있는 n의 제곱수가 될 가장 가까운 제곱수예요. n의 가장 가까운 제곱수가 a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그 a를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 원리를 한번 그러면 왜 이게 루트 n의 근사값이냐 생각을 해보면 자, 이 n이라는 요 숫자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 어떤 제곱수에서 나머지 숫자를 더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완벽하게 n이 제곱수가 아닌 이상은 어떤 제곱수에 일정한 수를 더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루트를 벗겨내면
루트를 벗겨내면 a와 2a 플러스 b와 근사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왜 얘가 근사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얘를 제곱해 봅시다. 자, 얘를 제곱해 보면 a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a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개를 곱해서 2를 곱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해서 2를 곱했죠. 근데 이렇게 지워지면 그냥 요 부분은 a 제곱 플러스 b가 돼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남는데 만약에 얘가 한없이 0에 가까운 숫자가 돼버린다면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 숫자는 결국 이 앞에 것만 고려한 요 숫자가 되겠죠. 그럼 원래 처음에 했던 우리 요 숫자와 근사값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이렇게 구해 놓은 게. 음. 그럼 여기 115를 우리 기준으로 봅시다. 자, 루트 115가 나왔다면 자, 115와 가장 가까운 제곱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81, 100, 121 이렇게 있죠. 그중에 100이 가장 유력한 거니까 얘를 100 더하기 15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하고 근사하냐? 바로 이 100이니까 여기는 10이라고 이렇게 쓰죠. 여기 제곱수.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게 15잖아요. 남은 게 15니까 더하기 15를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2를 곱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실제로 얘는 10과 4분의 3이니까 얘는 얼마냐? 0.7, 10.75가 되겠네요. 얘 5인데 선생님 잘못 썼네. 네, 10.75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실제 값이 약 10.723이라고 그래서 얘랑 좀 비슷해지죠. 그리고 요거 우리 최상위 라이트에 나왔던 37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36, 49, 25 이렇게 되어 있는 제곱수들 중에서 36이 제일 가깝죠. 작으니까 37보다 작으면서 가까운 수 36. 그럼 얘는 6이 될 테고 자, 6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랑 근사해져? 6이다가 남은 숫자 2를 써주시고 여기 6의 2배인 12 이렇게 써주시죠. 그럼 얘는 6과 12분의 1인데 얘를 계산해 주시면 0.683 어쩌고저쩌고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얘를 계산한 값은 0.6827이라서 매우 가까운 숫자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어느 정도 크다면 비슷한 숫자를 우리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이 요 계평법을 간단하게 앞에 부분만 계산한 값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공식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